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에 따를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겨울철 딸기가 출하 직전에 대량으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금값 딸기를 노린 도둑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의 수사 소식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년 3개월 지났어요. 지금 수사심의위가 소집이 됐고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심의위원회가 뭔지 이게 왜 열리게 되는지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검에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누구를 불기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라고 해서 열리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열린 이 수사심의위원회 경우에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사실은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누구를 기소를 할 것인지 그 의견을 이제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나는 뭐 기소를 희망한다. 나는 불기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내서 몇 명이 기소 의견을 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사실 외부에 잘 공개를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된 걸 보면 어쨌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유죄 판단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외부 전문가 한 200에서 300여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이제 골라서 15명을 꾸려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 기소 9명, 불기소 6명의 의견이 났습니다. 일단 이 혐의는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인 거죠. 어떤 내용들일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5명 중에 9명이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이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찰은 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조금 가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검찰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본 것은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경찰에 이제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적절하게 인파 관리 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본 것이고요. 사실상 서울 경찰의 수장에 대해서 부실 대응한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얘기가 나왔던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도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도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불기소 의견이 14명이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 1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이 사건에 대한 그러한 결과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이태원이라는 그 좁은 골목, 한 좁은 골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소방서장이 예측하기는 힘들었고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방서장의 권한은 아니었다라고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많은 인파 관리라든지 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공권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 주체는 경찰인 것이고 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진 그 책임을 진다라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단 한 명만 기소 의견을 냈고요. 나머지 14명은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변호사님,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자막도 띄워드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표현을 쓰면서 권고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좀 규칙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가 아니고 예. 이 존중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찰에서 결론을 냈을 때 아무리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우리는 불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불기소를 해도 무방한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 그 계기 자체가 검찰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에 관할은 서부지검인데요. 서부지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예. 대해서 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이 권고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놓고 그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대로 갈 것이었다면 왜 굳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느냐라는 또 비판의 시각이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좀 따를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실 검찰이 원래는 불기소 쪽에 좀 가닥을 잡기도 했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과거에 예. 그 재판 단계로 갔을 때 어떠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참사 사건, 비슷한 류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했는지를 좀 유심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 일본에서도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뭔가 참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경찰의 수장이 책임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도 사실 일본에서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청장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도 또 덜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좀 중점을 두고 경찰이 볼 것인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예. 일단은 서부지검에서 기존의 김광호 경찰청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9명이라는 많은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무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최종 결론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딸기가 보이고 있는데 김해 딸기 농가에서 딸기가 무려 2톤이나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딸기가 적은 양도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톤가량의 딸기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점이 사실 출하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직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딸기의 상품성이라든지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점에 이 2톤 가까운 딸기가 도난을 당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요새는 금값 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비싼 그리고 많은 농가들에서 사실상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열심히 저렇게 이제 수확을 해서 출하를 앞두고 있던 딸기였는데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8개 농가가 11개 동에서 수확한 딸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팔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피해가 막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2톤 정도면 뭐 값어치만 해도 꽤 될 거고 또 시청자분들은 2톤을 도대체 뭐 어떻게 옮겨서 훔쳐갔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굉장히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져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딸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출하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경매에 붙여지기 바로 전 단계에 다 준비를 해놨던 걸 그걸 다 가지고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만 원을 호가하는 딸기에
게 그 최상 상태의 예, 예. 딸기였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시가 한 2,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에 붙여서 2,500만 원 내지는 그 비슷한 금액을 어쨌든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설 하우스 딸기이기 때문에 시설 하우스에 뭐 전기료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 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예. 참 난처합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지금 딸기가 대규모로 무더기로 사라진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시가로서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CCTV도 없었던 거고 지금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연초거든요. 예. 지금 한 보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농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는데 다 실제 이제 돌아가지 않는 이제 가짜 CCTV였다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떤 경위로 어떻게 가져가게 됐는지 이 많은 딸기를 사실 운반을 하려면 CCTV만 있었더라도 잘 포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처벌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뭐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절도죄입니다. 우리 형법상의 절도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야간에 이루어진 범죄라든지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저지른 범죄라면 특수절도죄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좀 짧게 다뤄보고 싶어요.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변호사님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얘기는 일단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 또한 범죄단체 조직 활동이 적용이 됐다. 이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은 좀 보도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맞습니다. 주실까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러한 전세 사기의 주도자라고 볼 수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인데요. 1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팀장 그리고 명의를 대여한 대여자까지 7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중형 선고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의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7년 내지는 10년형을 선고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보통은 이 범죄단체 조직 활동 혐의 같은 경우에는 조직 폭력의 맞아요. 경우 예. 이렇게 정말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것이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그럼 이번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은 추후에 다른 이런 집 관련, 뭐 전세 관련 사기에 있어서 어떤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전세 사기의 이제 규모라든지 예.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한 200억 원대에 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수준의 이제 피해가 발생한 범죄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껴서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 사고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